오늘은 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너무 늦잠 자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차분하게 오늘도 루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서노트를 시작하고 독서노트 설태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제 운동을 쉬어서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운동을 쉬는 것이 나은 것인가,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네. 우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마치고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으로 자,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의 행동습관 상식을 깨부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사랑의 상식 파괴?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등을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여러가지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상식은 신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상식을 만들어냈고 그 상식에 따르지 말지도 사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상식을 따르느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거부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부당하고 강제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쓴 책을 읽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었고 오늘 김경일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간이 나왔는데 어제 우연스럽게 김경일님 인지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김경일님의 어제 휴식을 하면서 유튜브에 강의를 들었는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지혜, 이게 신간이고 마음의 지혜 재밌을 것 같아요. 심리 읽어드립니다.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요. 설득의 심리학. 마음의 지혜.
바로 읽기.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코를 엄청나게 골면서 자고 있어요. 내가 독서만 하면 내 머리맡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코를 저렇게 엄청나게 굴면서 자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는 매일 이렇게 많은 독서 들으면서 풍월? 풍월이 뭐죠? 풍월 그러면 좋을 텐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고요. 목차를 보며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지혜, 성격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있게 말하는 법. 재밌겠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 그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행복의 정의.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합니다. 금지 약물.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 기록의 쓸모. 자신의 나만의 난중일기 만들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일을 해나가는 지혜. 정해진 미래. 인터넷 시대 완벽주의의 패배. 직업의 정의. 사랑을 지키는 지혜. 사랑, 그놈. 이별을 대체하는 우리 자세. 용서의 힘.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사랑한다면 관찰하세요. 집착의 이유. 이별은 실패일까요? 나에게 감탄하는 삶. 나에게 감탄하는 삶.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 되면 되죠. 나에게 좋은 사람. 내가 그냥 같이 있을 때, 나와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죠, 뭐. 그럴 것 같은데, 김경일 교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가장 크게 끌리는 거는, 나에게 감탄하는 삶과, 어떻게 해야 나에게 좋은 사람. 제가 생각한 거는, 나에게 감탄하는 삶. 항상 칭찬해주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감탄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된 것, 즉 성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배경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과 있지 않을 때도 사랑을 하는 그 기간 동안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경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감탄하는 삶. 꼬불꼬불한 헤어스타일을 잘 알려준 김정훈 박사님은 전 세계 내에 이런 거는 별로 안 예시드는 거 별로 안 읽고 싶어 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인정투쟁이라는 용어.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게 인정욕구.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인정욕구를 나 자신에게 스스로 매일 편지를 쓰면서 칭찬을 하면은 타인의 인정이 너무 보잘것 없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타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인정을 받으면서 형성되는데,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인정을 받을 때만 정체성이 성립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투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자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자는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 계속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움 어린 시선, 좋은 평판 등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아를 충족하는 삶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자크라강의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가 있습니다. 철학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다. 이 골치의 아픈 개념을 김정은 선배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남의 감탄에 목말라하는 사람. 남한테 칭찬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거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세운 목표 그리고 노력하고 수많은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감탄을 얻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매일 나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진보 아닌데? 진보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 진보성? 그런 것들을 타인에게서 확인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엔 도로에서 비싼 외제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운전자들 중 아직까지 지금 입이 많이 안 풀렸네요. 글이 잘 안 읽혀져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로 자동차가 좋아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민한 감각 때문에 기기의 조작감이나 인테리어의 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남다른 엔진을 파워를 느끼는 듯한 행복인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은 소수일 뿐 대다수는 이 차를 타고 내릴 때 몇 초간 이어질 지인들의 감탄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합니다. 가방 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그 여성을 이제 남자는 차, 여성은 이제 가방에 나오는 거죠. 대다수는 이것을 가졌을 때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이 내 정체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사들이는 게 아닐까요? 네, 옳게 알겠습니다. 동시에 조금은 서글픈 이야기도 합니다. 광고 이야기 예시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예시가 많이 나와서 예시 읽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와고 오 저런 말하는 이에 놀람이나 느낌으로 나타내는 감탄사라는 품사는 대체로 그 단어의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다음 문장과 연결되기보단 짧게 내뱉고 날아가 버립니다. 감탄이라는 것이 본디 휘발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 위해 그 단어를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 이렇게 막 예시가 계속 나와요. 그것보다 저는 본론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나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쵸? 내가 나한테 감탄하면 되죠. 내가 나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해킹이나죠. 성계령님 그 책도 너무 읽고 싶어요. 전자책이 안 나와서 또 생각나게 됐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타인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머무르는 시간 속에 문득문득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편안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들을 찾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지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타인의 짧은 감탄보다 훨씬 달콤하다는 것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의 시선이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슬슬 느끼게 된 거죠. 소시오패스 이야기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타인의 모든 것을 다 빨아먹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불의의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소시오패스의 그 성격 유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전체 인류의 4% 해당하고요. 네, 소시오패스 치료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순수해서 세상 물정을 몰랐을 때문일까, 당했을 때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소시오패스가 주로 이용당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능력이 좋고 성실했으며 착하기까지 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삼위일체처럼 맞물렸을 때 소시오패스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능력이 좋고 성실하고 착하다. 네 번째 특징이 남아있습니다. 스스로에 감탄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 소시오패스는 성실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용할 줄 알았으니까요. 결국은 그거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리고 얼마나 내 인생의 주체성이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얼마나 자유의지가 있는가. 강한 힘으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유형, 그리고 쉬우게 나오는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상대의 동정심을 호소하는 유형, 이 두 유형 모두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아주 쉽게 데리고 놀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스라이팅은 너밖에 없다. 내가 믿는 거 알지?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동정호소형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 너뿐이야. 계속 나하고만 놀아야 해. 이런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유형들을 뭐 너시시스트까지 마찬가지죠. 사람을 고립시키죠 일단. 그래서 쭉 예시가 나오는데 너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본론이 그래서 뭔가요? 우리는 대부분 어른이 되면서 인간관계를 줄여나갑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하고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 마주치는 소수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들의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이라면 직장과 가정을 살짝 벗어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느슨하게 만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느슨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게 만나면 일과 가정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 느슨한 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내 사람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해봐야 나와 내 관계에 대한 존중감이 생깁니다. 나와 나의 관계에 대한 존중감. 그래서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편지를 보내고 느끼려고 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과 가정에서 몰입하던 한 직장인이 나이 먹고 여유가 생겨 동창회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낯선 이성이 예쁘거나 멋져 보이고 작은 친절에도 흔들리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나의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일까? 일단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물어보니 아내가 망설 없이 대답해 주더군요. 네,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너무 긴 예시가 나요. 이들을 함께 있을 때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은 64%의 정신과 36%의 겸손, 어느 날은 42%의 정신과 58%의 겸손. 이 지점을 매일매일 조정하며 찾아내는 것을 우리의 성숙함이라 부른다. 사실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기복이라던가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의 기복이 크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100% 겸손, 100% 정직이란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부정직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 의외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처럼 이실 짓고 했을 때 분명히 보상이 약속되면 냉큼 제시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누구나 선택적으로 정직할 수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게 또 자주 보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유할 땐 진실을 보이고 불리할 땐 말을 바꾸는 상당히 기만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고달픈 일들이 뒤따를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했잖아요, 전제가. 그거에 대한 답이 안 오고 피해야 할 사람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좋아하는 책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어쩌면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증 편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확정 편향처럼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과 있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 동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자, 예시가 나왔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정치 성향으로 다른, 1 0 0 0 0 0 원짜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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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원짜리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맞는 말이다. 그쵸?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보수적인 나에게 비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개방성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개방성은 두 사람 빠른 속도로 친밀하게 해줍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비슷하니 코드도 비슷하고 동지의식도 생겼을 것이다. 이 개방성과 보수성 친해졌는데 한편으로 나도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정체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뜨끔하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뜻이고 즉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정직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 뜨끔을 건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테스트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테스트하지 말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진위와 진정성을 보여주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누구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이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죄의식을 느끼는지 내가 언제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도 비슷한 잘못에서 괴로움을 느낀다면 양심과 죄의식이 있다는 사이인가요? 그게 뭐가 어때서 너무 예민하게 굴린 거 아니야? 왜 그런 것까지 찔려해? 이런 경우 개방성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랑과 세상을 보려고 한 오늘의 공부 어떠셨나요? 연애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이며 그 기쁨과 슬픔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사랑은 계속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 흡수처럼 잔잔한 사랑,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사랑, 나쁜 것을 막아주는 사랑,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믿으세요. 온전히 믿으라고 해놓고 왜 테스트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소한 장난으로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기 전 진짜 조금 이상한데요? 이 책 자체가 뭐 이 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막 본론이 자꾸 안 들어가고 그리고 결말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어제 강의 영상은 정말 좋았는데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격해.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 외로움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건 마치 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마켓에 갔던 거 나 마찬가지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좋을 때 둘이 있어도 건강할 수 있다.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과 접촉을 해서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경계로 도피한다라. 정말 무릎을 탁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인 분들이 저를 찾아 비슷한 고민을 토론합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행동만 꼬이는 걸까요? 오케이. 만약 이 글 읽으신 분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한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외향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에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 분명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다.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이상한 표현인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에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체계. 스키마가 그거네요.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어요. 하이라이트도 있어요 책에. 오마이갓. 근데 이게 처음 읽는 것까지 말 그대로 딱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스키마를 쉽게
시키면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ry and error, 즉 실험과 시비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면 되니까요.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스키마. 딱 보면 안다. 딱 보면 안 몰라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MBTI 여러가지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가, 그래서 우리 사이가 더 풍요롭고 다채롭다는가. MBTI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시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도구로 MBTI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MBTI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도 그동안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주변이 좋게 평가받았다면 나를 표현하는 4개 알파벳 카드를 적게 사용한 셈이다. 저하고는 안 맞네요.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내 안에 다양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다른 고민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직과 겸손에 관한 얘기.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번 정한 카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오케이. 자신의 욕구를 품위 있게 말하는 법.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이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이다. 나의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거. 좋은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말썽을 피울지도 모르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홀로 남긴 시간을 버림받고 싶지 않은 욕망은 어른이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칫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원하는 것을 잘 숨겨야 한다고,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나의 욕망을 솔직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거. 이거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기술인데, 딱 이거 드는 생각이 누구냐면 강주님, 최민수님의 아내 강주님이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주님의 아버님 이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네,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의 책은 아니었습니다. 자, 서재로 가서 오늘 수련 딱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음가짐을 라틴어로 프리메디타치오 프리메디타치오 말로룸 쿰이 아니라 프리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최악에 대한 예물하고 명명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여행을 갈 때도 최악의 신화를 미리 상상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칠 수도 있고 해적에게 배가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폐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현재 자신에 안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다른 자신을 비울 줄 압니다. 너무 좋아요. 완벽한 보름달의 모습을 유지하라고 안달하며 애쓰지 않는다. 와우.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가 있지?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점점 이제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채워나가면서 묵묵히 걸어나가며, 그리고 보름달이 되었을 때 다시 또 비울 줄 아는 거. 완벽한 보름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안달하며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부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 달에게 비움과 체험은 하나다. 아, 나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이제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했고, 나 이제는 정말 완벽한 루틴을 가졌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게 근데 나는 왜 이게 계속 루틴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뇌한 적이 있었는데, 송길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맞춰서, 왜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다른 상태에 맞춰서 또 다른 루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 다른 현재의 자신이 안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다른 자신을 비울 줄 안다. 안달하지 않는다. 완벽한 보름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안달하며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부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 달에게 비움과 체험은 하나다. 너무 아름답다. 이건 진짜 어떤 예술 작품을 내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 글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가 있을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다. 이래서 진짜 예술이 우리 삶에 필요한가 봐요. 마음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꽉 채워주는 느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한 문단으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좋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전자책을 하루에 많이 안 읽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자책을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을 확실히 좀 적게 읽고 이제 종이책을 읽으니까 눈이나 뇌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책을 보는 이 노트북에 다 이게 스크린 블럭, 뭐라 그러죠?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격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고. 네, 어쨌든 그래서 다 블락을 시켜놨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눈이라던가 그 다음에 뇌 컨디션에. 환자혁명, 마지막으로 한 장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환자혁명. 어제는 잠에 대해서 읽었었단 말이죠.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환경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 비만, 암, 자기 면역질환과 아토피, 감기, 항생제. 뭐 한번 읽어볼까요? 스트레스,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냐 물으면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개짜 닥터,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약물보다 영양소를 처방한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비타민 vs 처방약, vitamins vs prescribed medicine.
환자분들로부터 든든히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비타민이랑 미네랄 영양소들은 촉진제입니다. 촉진제가 무슨 뜻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호모시스테인을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나 호모시스테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심장마비, 대장암, 질술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단계를 거쳐 메티오닌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영양 결핍이다. 엽산, 바이타민 B6, 바이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호모시스테인 단계에 머무르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엽산, 바이타민 B, 바이타민 B가 중요하네요. 바이타민 B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뭘까요?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입니다. 바이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처방약에 비해 안전폭이 크다. 그쵸, 맞아요.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자원과 난소의 호흡을 아무리 되면 다시 생겨난다. 영양소 결핍.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영양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양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소의 중요성은 이제야 뒤늦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오케이. 보충제에 관한 것인데, 네, 저도 보충제에 관한 건 개인적인 확실한 지금 현재로서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 환자혁명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당뇨가 개선이 될 리가 없고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영양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양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차적으로 한글 독서 노트를 할거예요. 이제 종이책 읽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 수고했어요.